집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 앉으셔서 인사. 네, 축복의 집을 연출한 박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시고 또 이렇게 GV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즐겁고요. 재밌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해수역 연기한 안소로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극장에서 함께 봤는데 네, 우리 지비는 재밌게 해보아요. 활기차게 정말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누나 동생 역을 연기한 이강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말주변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그럼 앉아보도록 할까요? 네. 근데 이제 막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몰입이 많이 되신 상태라서 그렇겠지만 제가 오늘은 GV를 좀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저의 스타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이제 모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영화고 저한테 와닿는 게 많고 이래서 좀 긴장이 됐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인터뷰를 제가 엄청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만드는 과정 또한 되게 귀하게 열심히 또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관객분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시면은 제가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질문하신 것들 이제 제가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몇 개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에 대한 질문이 좀 궁금했었어요. 축복의 집. 영화랑은 좀 아이러니한 좀 다른 느낌의 제목인데 또 영어 제목은 더스트 앤 애쉬스라고 먼지와 재라는, 우리 영화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제가 가장 강렬하게 인상 남았던 그 쇼트에 나왔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영화를 만드시고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또 고심이 많이 되셨을 텐데 이렇게 영재와 한국 제목을 다르게 간 이유도 궁금하고 어떻게 제목을 만드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원래는 축복의 집이 아니고 이제 가제가 있었어요. 예전 시나리오 초고를 쓸 땐 해수의 주막 뭐 이런 정도의 가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좀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잡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영재가 좀 더 직관력이 있고 더 와닿긴 한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결국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집일 수도 있고 한 사회일 수도 있고 넓게 보면 국가일 수도 있고 전 세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지고 붕괴됐을 때 과연 그 안에 있는 사람, 가정, 그 동네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집이라는 그 단어가 꼭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영화는 비극적이고 암담하지만 꼭 이게 비극인가 아니면 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축복일 수도 있겠고 좀 양가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했었고 그래서 축복의 집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영재나 한국 제목이나 둘 다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그리고 다르게 이게 좀만 찾아보면 이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거 되게 영화의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또 인터뷰를 찾아보다 보니까 어쨌든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 이런 걸 찾아보다 보니까 다큐멘터리에서
실족사한 노인의 시체를 장례사분이 발견을 하셨는데 이제 목에 밧줄 자국이 있는 거를 보고 이게 살인 사건이다라는 걸 알게 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화를 영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건 어머니의 죽음을 숨기는 딸의 이야기로 다르게 이제 각색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갔고 왜 딸의 이야기로 갔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그 다큐를 몇 해 전에 보고 작은 소재였었죠. 그리고 그 소재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 나갔을 때는 초 단계는 좀 더 그 스토리의 기승전결이 좀 더 명확했었고 인물의 감정의 희노애락도 지금보다는 좀 더 선명했었는데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하게 됐었죠. 저는 다른 GV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주인공은 해수보다도 해수가 3일 동안 마주하는 그 상황과 그 각각의 단계의 인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객들에게 해수를 응원하거나 감정이 동도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장르적인 색채가 이제 빠지면서 지금 이제 완성본은 좀 건조하고 좀 미니멀한 작품으로 이렇게 완성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선 자체가 저는 되게 그 안소희 배우님이랑 강지 배우님이 이제 코멘터리 하는 영상도 봤는데 그때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좀 멀리서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감독님의 시선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감독님의 지금 답변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정말 배우들의 호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소희 배우님, 이간지 배우님 인터뷰도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그냥 저희 감상편을 느꼈을 때 소유 배우님의 표정이 무표정이잖아요. 그게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또 감독님께서 다른 행동 지문이나 이런 것들 적어놓지 않으셨는데 무표정인 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되게 자유롭게 연기를 하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인터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답변을 다 해버려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무표정을 만드는 그 과정이 인터뷰 안에 또 있었거든요. 그 영화를 찍기 전에 같은 삶이어도 내가 평소에 살고 있는 같은 삶이었어도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경험을 했었다. 근데 전 그거 저도 연기자라서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의 집의 해수를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동안 어떤 것들이 다르게 느껴졌었는지 뭐 기억이 나신다면 이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단 그 이제 말씀해주신 그 인터뷰 내용을 모르시는 안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러면은 제가 그 죄송해요. 아니 제가 오늘 영화를 너무 오래 그쵸. 그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좀 잠시 생각할 동안 제가 강지 배우님한테 질문을 조금 드려주실까요? 네. 근데 전 이거 너무 이해돼요. 저도 우리 안소희 배우님을 향해 응원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GV 하다가 이렇게 감정이 동요돼서 마치 실제로 제가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두 번째 볼 건데 첫 번째 때는 조금 이제 저의 연기나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영화 죄송해요. 말이 안 나와요. 박수 한번 더 할까요? 네, 강지 배우님한테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강지 배우님이 너무 얄미운 동생으로 나와서 밉기도 하지만 이 배우의 소년성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었거든요. 특히 누나랑 이렇게 많이 갈등하는 장면이라든지 그 누나에게 이제 미치는 말들 그런 것들이 제일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근데 왜 같이 땅을 파지 않으셨나요? 흙도 묻고요 손에. 네. 손에 흙도 묻는 게 싫기도 하고 누나가 이제 망을 보라고 해서 망을 보고 있었고 근데 막 여러 장면에서 나오듯이 네. 혜준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음. 미성년자가 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보험사가 와도 깨우기만 하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장면도 그래서 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흙이 묻는 게 싫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약간 내용이 무겁지만 그 소유 배우님과 강지 배우님의 케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그런 밝은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서 꼭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었거든요.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영화를 봤을 때가 2년 전인데 그때는 영화를 좀 이제 비판적으로 제 연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기에 바빠서 전혀 이러지 않았었는데 네 그렇게 되죠. 네, 네 맞아요. 오늘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봤는데 뭔가 좀 갑자기 이 영화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려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아까 그 질문 답변을 지금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이제 무표정이라는 어떤 커다란 배우로서 말하자면 그 핸디캡일 수도 있고 어떤 방향 지시 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그래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받아들고 촬영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몇 달의 시간 동안은 그냥 계속 머릿속에 그냥 그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상을 겪더라도 좀 다르게 보이고 그랬던 거 그런 얘기를 했던 거를 너무 언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연기자로서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막 예를 들면은 전 예전에 배달원 연기를 했을 때 그 전에는 배달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었는데 그때부터 영화 준비하는 동안 그리고 영화가 또 개봉하고 나서 그럴 때는 계속 제 눈에 기회가 나 배달원들 분들이 보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쉬시는지도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뭔지 잘 알아서 그 강지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코멘터리 영상을 나중에 거기분들도 꼭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너무 귀여우세요. 그 강지 배우님이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그래서 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달랐고 어떤 점이 강지 배우님의 그렇게 도전 정신을 끌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때 그 말은 진짜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한 말이었는데 사실 맞는 것 같은 게 저는 진짜 그 축복의 집 만나기 전까지 제가 불세출의 천재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항상 딱 보면 보이고 했는데 이 축복의 집 시나리오는 제가 계속 뭔가 찾아야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왔고 와 그때는 이걸 해내겠다 이런 도전 정신이 아니라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지? 약간 이런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되게 누나가 많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장편 영화인데
단편 영화만 해봤지만 단편 영화 시나리오랑 비슷했거든요. 그 두께가. 두께가. 예. 네, 맞아요. 두께가. 그래서 그 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뭐라고? 예. 아, 네, 너무 이해됩니다. 그 굉장히 또 소연 배우님과 평소에도 좀 굉장히 친분이 두터우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오늘 케미를 만드시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시나리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말 시나리오가 10페이지 정도의 약간 시적으로 쓰여 있는 대본이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제일 궁금했던 게 그 부산에서 한 달 정도 촬영을 하셨었잖아요. 네, 제가 좀 사전 정보를 많이 말하긴 하지만 그 하면서 작업 방식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감독님은 이전에 이게 장편 데뷔작이시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고 이제 첫 장편 영화를 만드시는데 저는 상업 영화 시나리오를 쓰신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 방식을 어떻게 생각해내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작업 방식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나눴는지 너무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찍었는데 하루 찍고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엄청 회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나리오 자체도 그렇게 두껍게 자세히 쓰여져 있다기보다는 감독님이 명확히 원하시는 것들 쓰여져 있고 시적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소통을 주고 받으셨는지 궁금한데 이거는 감독님과 배우님 두 분 다 이렇게 좀 질문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마 그렇게까지 연기자들이 부담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시당초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PD랑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냥 좋은 연기자를 일단 섭외해서 같이 세렝게티 초원에 다큐를 찍듯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찍어 나가자. 그리고 그런 영화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캐스팅이 이 영화의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전에 그 행간이 많은 시나리오라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지만 안소희 배우는 워낙 이해도가 너무 영리한 배우라서 그런 것들을 다 캐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막상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좀 조용했었고 그냥 각자의 일을 조용히 하는 현장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니까. 그 인터뷰에서 이제 해수의 전사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 배우님에게 거의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믿어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그러니까 소유 배우님 인터뷰에서 봤거든요. 그 소유 배우님은 믿어주셨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배우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딜딩이 아닌가. 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예, 또 아닌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너무 부러웠어요. 예, 예, 한편으로는. 네. 제 질문을 잠깐 뒤로 미루고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골라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영화를 보면 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게 느껴지는데요. 아버지의 부재, 경찰관의 도움의 목적, 어머니의 죽음 등등 인물의 전사들까지 생략의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S.O. 네. 좀 전에 답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 3위를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는 저는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 사연을 알면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 상황을 마주한다기보다는 해수를 응원하게 될까봐 저는 이제 그걸 계속 좀 경계를 했었고 안소희 배우가 이제 그 연기로 뚫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범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 또한 감정을 끌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실패를 한 거죠. 따지고 보면. 네. 네. 그래서 그들의 전사는 그 좀 전에 그 배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소희 배우하고 나도 모른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그렇게 해라. 나 또한도 그리고 저도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 뭐 그러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날 엄마의 죽음을 발견하고 이걸 보험으로 이렇게 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안소희 배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들은 철저한 가족 계획 하에 나는 어차피 죽을 것이니 내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미리 철저하게 계획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계획은 차일피일 이루어졌고 어떤 날은 실패를 했고 그리고 혜준이는 이 계획에 반대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상당한 동료를 같이 안고 가기에는 그들 또한 생존할 수 없으니 부상당한 동료를 버리는 심정이겠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서 저는 이 영화를 장르적으로 좀 재난 영화라고 말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3일 동안에 일어나는 이 과정 자체에 온전히 관객분들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그 전사들을 다 그냥 배제를 시켰죠.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김치찌개였나요? 찌개를 먹는 어느 이 장면이 있는데 그때 오빠한테 말 안 했다고 했었을 때 정말 혜수의 얼굴이 정말 엄청 일그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랑 약속했잖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전사를 약간 유추할 수 있는. 전 이 영화의 매력은 이 구구절절 다 앞에 막 설명하고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그게 없어서 관객들을 계속 당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더 보고 싶고 이거 더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래서 그 긴장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네. 지루하지 않는 독립 영화를 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이 영화 너무 저는 그래서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네. 제가 좀 잠시만요. 네. 하트뿅뿅 라이언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네, 영화가 대사가 적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가 없는데도 인물의 감정이나 표정이 드러나는 클로즈업보다는 촬영 기법이 일정한 거리에서 멀리서 관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껴서 표정도 가려지고 대사가 부족했는데도 인물의 감정을 보여주는 클로즈업을 하지 않았던 의도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저도 촬영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팔로우를 하는 촬영 기법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수가 되는 체험을 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건 촬영 감독님이랑 어떤 방식으로 찍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 그런 거 이야기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일단 이거부터. 네. 안소희 배우한테도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당신의 얼굴을 그렇게 많이 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가는 길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만 찍겠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의 주인공은 혜수가 아닌 혜수가 마주한 상황들 그 상황 속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촬영 감독하고도 그런 말을 했었죠. 인물 중심으로 찍지 말아달라. 그냥 혜수를 뒤에서 옆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며 혜수 어깨에 고프로가 좀 되어달라라고 뭐 이렇게 좀 1차원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촬영 감독도 굉장히 좀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배우님이 아시겠지만 인물을 뒤집어서 뜯다고 쇼트를 이렇게 나눠서 가는 방식 자체를 아예 무빙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지 않는 것에서 조금은
좀 소통이 안 됐었던 부분도 초반에 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잘 이해해 주시고 촬영 감독께서 그렇게 잘 찍어 주신 것 같아요. 그 촬영 방법이 이 영화를 좀 더 감독님이 의도하신 대로 좀 더 너무 몰입돼서 너무 취하지 않게 만들 어떤 의도랑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이건 제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는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연 배우는 마스크를 쓰잖아요. 어머니 장례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그 마스크를 쓴다는 게 소연 배우님 아이디어였다고 들었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신 계기? 네, 그거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코로나 시대 때 찍은 게 아닌데 약간 이러면서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해서 본인의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한 이유? 뭔가 그런 것도 설명을 좀 일단 감독님이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방금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영화 초반부터 거의 중반까지 혜수 얼굴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 연출 라인 안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그 연출에도 어긋나지 않고 잘 맞으면서도 또 인물에 대해서 어떤 잘 보여주지 않으면서 인물에 대해서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스크를 쓴 행동 자체가 좀 아이러니긴 하지만 표정을 가리는지만 그 행동 자체가 또 인물의 뭔가 성격이나 지금 심리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죠. 왜 감독님이 소연이 영리한 배우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혜수의 심정에 대해서 마스크를 쓴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궁금했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욕심도 좀 있었어요. 네, 인물에 대해서. 왜냐하면 감독님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물에 대해서 관객들이 감정이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표정 눈물도 흘리지 못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표현을 못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빌런이라고 혜수는 주인공이 아니고 이 영화의 빌런이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한편 그런 생각도 했었죠. 제가 엄청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고 나는 정말 이상한 애가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이 영화의 길이라면 따르리. 하지만 마스크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스크나 무표정 안에서 혜수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들이 모든 장면에서 느껴져요. 근데 그게 진짜 이해되고 저 진짜 이해돼서 얘기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영화를 생각하면 나올 정도로 그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강지 배우님에게 드릴 건데요. 혜주이는 왜 이렇게 누나 말을 안 들었을까요? 응? 진짜 아빠한테 말 안 했는 것도 의심스럽고.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아 진짜 안 했어요? 네, 진짜 안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누나 말을 안 들었던 거죠? 누나가 진심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저희 집에서 한 번쯤은 좋은 기억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황을 낫게 만들려고 제가 처한 위치나 입장이나 거기서 뭔가를 하려는 마음에 나왔던 그런 말을 안 듣고 반항적인 모습이지 절대 아무 생각 없이 반항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강지 배우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강지 배우님의 약간 그 소년성에 좀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있는데요. 창문의 전선을 잘라서 먼 곳에 버리는 행동이 어머니의 죽음에 뭔가 비밀을 더 해줄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의도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자살의 흔적을 지워야겠다. 어쨌든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 그 지옥의 3일을 해수는 계속 걷고 일하고 앉아 있음에도 머릿속에서는 잘 되고 있는지,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바쁘게 또 걸어 다녔을 것 같은데, 보험사가 오고 나서 딱 하나 걸리면 모두가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지워야겠다. 그리고 그 잘라낸 그 전선 자체를 어디다 버릴 것인가, 그걸 인표를 할 것인가. 저는 그 해수가 이제 거기를 곧 떠날 거다라는 암시, 곧 무너질, 그리고 이미 무너진 곳에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동선 자체를 이렇게 잡았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있고 무너져 있는 동네가 있고 그 위에서 곧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는 해수의 집이 있다. 그걸 내려오면서 이렇게 버리고 다시 이렇게 온다라는 저만의 그냥 아주 일차원적인 그런 동선의 계획이 있었을 뿐, 좀 멋있는 답변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누가 아니 근데 저도 전선 자르는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그 버릴 때는 이게 짐은 묻었을 텐데 이러면서 그 막 긴장감 되면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는 그 피 자르면서 피가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살면서 내가 언제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근데 제가 피를 보면 좀 그렇거든요. 이거 피가 철철 흐르면은 살아있는 걸 느껴지는데, 여기서 해수가 전선을 잘라 손을 베서 피가 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산 것 같지도 않은 이 삶, 고통스러운 이 지옥 같은 시간 안에서 본인의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은 실제로 피가 난 건 아니겠죠? 제가 엉뚱한 질문이긴 하지만 실제로 피가 난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네 맞아요. 그 한 번에 이렇게 쭉 가가지고 네. 제가 속았네요. 네. 피를 미리 좀 묻히고 있었어요. 네, 아, 네 속았죠? 네, 이제 속았네요. 이런 또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제작 과정이 너무 궁금하고 그 과정 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왜냐면 보통 촬영장하고 좀 다른 현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대사는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다 쓰여져 있었던 건가요? 이거는 배우님들께서, 강지 배우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다 거의 다 쓰여져 있던 거고요. 그 수호 배우님은 대사가 많이 없지만 저는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또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뭔가 유추할 만한 대사들은 다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읽었습니다. 그럼 쓰여 있던 겁니다. 예. 그럼 현장에서 뭐 약간 추가적으로 생기는 뭐 애드립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이런 것들은 감독님이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진 장면들도 있나요? 배우님들이 생각해낸 것들을 위해서. 그 뭔가 이렇게 하자라고 안 하고 소유 누나가 이제 유연하게 되게 잘하셔가지고 그냥 다르게 하면은 저도 뭐 다르게 하고 그런 건 있었지. 제가 감독님과 그때 소통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이 혼나서. 아니 근데 아까 기다리면서 감독님한테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분이 강지 배우님이시더라고요. 네. 그죠? 그만큼 많이 혼나기도 예. 하고. 좀 악역해졌죠. 그죠?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제일 꾸러기신 분 같아요. 그래요? 예. 그건 엄청 반전이네요. 그럼 이 영화를 통해서 세 분이 다 처음 보신 건가요? 네. 그렇군요. 저는 약간 두 분은 원래 좀 친하셨었나? 배우들 간에 좀 친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강지랑은 뭐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었잖아요. 두 번 만났죠. 두 번 잠깐? 네. 근데 촬영장에서 그냥 강지 딱 첫 촬영할 때 그냥 느꼈어요. 얘는 내 동생이다. 그냥 막 저절로 우라통이 치밀고 그게 맞죠? 그게 그 경험이죠? 같은 삶을 살아도 우라통이 치미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치킨집에서 네. 그게 아마 우리 같이 한 첫 촬영이었을 거예요. 대사도 없고 이제 막 뛰어가면서 강지를 이제 붙잡는 씬이었는데
그때 강지도 그 대본에 없는 대사 하셨었잖아요. 그때 욕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아, 습관. 근데 테이크 여러 번 갔는데 욕도 하고 둘이 진짜 진심으로 몸싸움을 했었어요. 네. 나중엔 체력이 안 되셔서 저를 못 잡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욕을 했습니다.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통이 치고 예,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화면이 어두워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걸음소리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계속되는 걸음소리가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유독 해수가 걷는 장면이 많아서 그런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도 엔딩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저랑 생각이 통하셨네요. 네, 이렇게 엔딩을 오늘가 걸어간 장면으로 둔 이유, 어디로 걸어가는지는 유추할 수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은 엔딩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마지막 씬은 그렇게 적어져 있고, 근데 엔딩에 대한 고민을 계속 많이 했었어요. 집을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그 집에 불이 켜져야 되나? 그걸 엔딩으로 할까? 촬영을 하면서도 뭐 조금 시나리오를 수정하기도 하고 방향을 좀 이렇게 바꾸기도 뭐 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저 둘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장면을 찍으면서도 안수호 배우나 이강지 배우에게 장례는 다 끝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상복을 입어야 될 것 같은가 아니면 벗어야 될 것 같은가 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고 거기서 연기자들도 좀 많이 좀 고민을 했었고 결국은 두 연기자의 생각으로 상복을 입은 채 수도 없이 올라갔었던 걷는다기보다도 거의 뭐 고행의 길이죠. 또다시 그치만 그 고행 끝에 과연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치만 그들에게 또 그곳이 집이고 그렇게 끝을 내는 게 어떤 뭐 대단한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서도 여운이 남고 이 혼이가 보험금을 탈 테고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 중인 그곳에서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막 물을 틀었는데 녹슨 물이 나오고 이런 장면에서 참 힘듦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또 하나 이 영화에서의 또 제가 궁금했던 점은 사운드예요. 정말 시끄럽게 살고 있잖아요. 속 시끄럽게 살고 있는데 왜 사는 이 공간음도 이렇게 속 시끄러운지 이걸 부과시켜주는 것 같았었거든요. 정말 서울이죠. 신길동이니까 이 도시에는 공사 소리가 너무 많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후반에서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그냥 현장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촬영을 하셨던 건가요? 궁금합니다. 시당초 대사도 없고 어떠한 뭐 이펙트나 음악을 전혀 쓸 생각이 없었고요. 현장음을 담아야겠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가 현장음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후반으로 저희가 그 현장음 사운드를 더 추가해서 집어 넣었죠. 예. 그래서 어떤 식의 그 감정을 인물의 감정이라든지 이 톤의 분위기를 좀 연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운드들은 전부 다 배제를 시키고 현장음 자체만 좀 신경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교통세장 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부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도 굉장한 그 쇳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소리들이 나는데 그 되게 또 롱테이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훨씬 더 잘 되고 뭔가 영화를 보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사운드였던 것.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 그 점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한번 한인님의 질문인데요. 어머니의 죽음에 해수가 관계되어 있다면 애초에 형사에게 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금을 노렸다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자살의 흔적도 지우려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소유 배우님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감독님이 잠깐 언급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시나리오 전상에 대해서 저희 이제끼리 합의했던 거는 이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찰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섭외했다고 해야 되나?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네, 바탕에 두고 이야기를 전개했어요. 네. 아 맞다. 제가 신길 이야기가 나와서 이건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재개발 중인 로케이션이 필요해서 PD님께서 부산을 찾았었고 거기서 이제 또 부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신기를 왜 고집하셨는지 그걸 왜 서울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이 배경이. 네, 그 지방보다는 수도 서울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또 지방의 정. 근데 이게 시나리오는 서울이 설정이고 서울에서 찍기를 어느 정도는 희망을 했었지만 그 제작 여건상 저는 그렇게 제작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라서 부산에서 이렇게 올로케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그 부산에서 그 재개발 지역에 섭외를 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언제 한번 받았던 적이 있어요. 지부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찍는데 굳이 서울이어야 했었느냐. 근데 이 질문의 요는 약간 왜 부산 무시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네 그렇죠. 이게 서울이었을 때 뭔가 더 전달되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집이라는 말을 썼고 그 좋아하진 않지만 그 편의상 시스템이라고 지금 계속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또 배경 중에 하필 여름이에요. 중간에 김재록 배우님, 형사 배우님이 얘기하신 당연히 갑자기 비가 오지라고 얘기했던 그 여름이거든요.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던 부분이 여름이 너무 미웠어요. 네, 땀도 엄청 많이 흘리시고 덥고 그 와중에 장례를 치러야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제가 해수가 되는 체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배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촬영하면서 많이 더우셨나요? 어땠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더웠는지는.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시종일관 뭔가 꿉꿉하고 습하다 느낌을 영화를 보면서 다시금 느꼈던 것 같아요. 강지가 많이 더워했었죠. 제가 원래는 더위에 좀 한없이 약한데 그 해는 진짜 안 더웠어요. 네, 전혀 안 더웠어요. 그래서 땀난 척도 하고 했었죠. 그 형사 배우님 땀 닦으시고 물 주면 땡큐 그 장면 되게 뭔가 묘했어요. 저는 제가 김재록 배우님 팬이라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처음에
형사가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난 먼 친척인가? 왜 형사라는 정보 제공도 안 되어 있을 뿐도. 근데 가면 갈수록 묘하게 변해가고 제가 밥 먹는 장면을 영화에서 특히나 좋아하는데 밥 먹는 장면 여기서 2번 나오거든요. 그 중국집에서 먹는 장면이랑 이제 김치찌개. 저는 보면서 이거는 진짜 제 마음이 좀 더 맛있는 거 먹지 이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어쨌든 살려고 먹는 거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맛있는 거 먹지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 중국집에서 이미 다 먹고 잠 남아 있고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 장면에서 형사의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좀 느와르 같이 좀 느껴질 정도로 좀 공포감도 좀 있었었거든요. 그 왜 동료 형사는 왜 이렇게 몸이 좋은 거죠? 그 몸이 좋아서 순간 공포심이 들더라고요. 네, 긴장감을 줘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의도하셨었나요? 아니, 몸이 좋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의도는 의상을 원래 준비했었던 의상이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그걸 좀 부각시킨다기보다는 그 핑크색으로 그러니까 잘 때 입으려고 가지고 왔던 옷이었거든요. 그걸 입어달라고 좀 부탁을 했었죠. 더 도드라지고 좀 더 이상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탁 트여 있는 테이블도 아닌 그 방 안에서 맞아요. 더 묘한 분위기가 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저는 그쵸 재난 예, 알겠습니다. 재난 영화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되게 약간의 그런 스릴러처럼 보이기도 했었어요 이 영화. 네, 엄청 리얼리티한. 네.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근데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5분이에요. 마지막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염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다룬 것을 보면서 다큐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장례를 구체적으로 담으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영화의 시작 자체가 그 거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그가 왜 죽었는지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혜수가 그 3일 동안의 그 행적은 장래가 아니고 저는 계획이고 미션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요. 저 시스템 속에서 한 사람이 육체적 죽음 후의 사회적인 소멸의 과정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걸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의 감정은 또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회적 죽음의 생로병사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신분증이 두 동강이 나고 엔터 하나로 이제 완벽하게 소멸되는 지점을 과정 자체를 자세하게 좀 보여주고 싶었었죠. 그런 의미. 이것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이건 영화랑 별개의 질문이지만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안소유, 이강지 배우님 두 분을 알게 돼서 참 좋았다고 첨언하셨고 앞으로 두 분이 어떤 연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바라는 장점. 어렵나요? 그럼 마지막 건 뺄까요? 제 장점은 무한한 재능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아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지입니다. 아니 내 감정이 그래요, 맞아요. 제 거 얘기하기 바빴어요. 좋아. 뭔가 끝인사까지 같이 해도 네, 될것 네,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 보기 힘든 영화인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냥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지금 연기 항상 그렇지만
연기 너무 사랑하고 어떤 역할 어떤 뭐 연기를 하고 싶다기보다 진짜 다음에 또 뭘 하든 간에 정말 열심히 해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지의 장점은 지금 다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강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우라통이 터졌다 아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마음의 장벽을 이렇게 허문다는 게 정말 특별한 능력이잖아요. 연기자로서는 정말 더욱더 되게 큰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지가 그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강지 배우도 앞으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연 누나의 장점은요. 엄청난 연구력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열 배우님은 그 독립 영화 전작 이너 플레이스 맞죠? 네, 거기 출연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저는 상업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어요. 되게 제가 시선을 끌었던 드라마는 아무래도 슬기로운 새 생활에서 나왔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소열 배우님과 이강지 배우님의 매력에 매료가 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 또 인터뷰도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두서없이 진행을 하긴 했지만 제가 너무 막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고 말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제가 오히려 좀 더 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 얘기 죄송해요. 이 장면 얘기는 할게요. 어머니를 담을 때 중간 벽을 좀 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흔적을 형사님이 지울 때 목 하나를 이렇게 여미고 하는 그 장면에서 비추다가 벽을 잠시 비추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그냥 이 영화 너무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굳이 담지 않아도 될 장면이라고 생각하셨으니 그렇게 카메라를 돌리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감독님은 절대 뭔가 감정이나 이런 것에 동요돼서 뭔가 제 말이 좀 셀 수도 있는데요. 혹은 그런 영화도 있으니까요. 관객을 현혹시키는 영화를 경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작업 방식 자체가 더 많이 궁금해졌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축복의 집이고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이 제가 들어보니 개봉 일정에서는 마지막 GV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영화관에서도 많이 더 상영되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입소문도 마지막까지 내주시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강지 배우님과 안소열 배우님이 또 스타가 되면 또 재개봉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감독님도 차기작이 뭔가 잘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 이 영화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GV를 정리하겠습니다. 그죠? 네. GV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걸 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관객분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 번만 더 하시죠. 어쨌든 종영 GV니까 감독님부터. 네. 마지막 GV인 것 같은데 항상 그 주말마다 개봉 4주 차거든요. 어느 지역 어떤 관객들을 만날까 설레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함께 해준 우리 필름다빈 식구들에게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GV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모두의 집에 축복이 항상 늘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저도 오늘 함께 해준 또 강민기 배우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필름다빈 분들 그리고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 다 집에 오늘 잘 들어가셔서 푹 쉬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능한 매일매일 행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퇴장하고 이제 고객분들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